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는 지금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벌어졌던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문틈으로 야당 의원들의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테러방지법은 이미 통과된 뒤입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한 테러방지법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손끝으로 움직여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정원에 프라이버시를 맡기게 됐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것인지 그 의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대양 기자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테러방지법을 언급했습니다. 북의 위협을 내세웠지만 정작 테러방지법에는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에게 유독 이 법을 직권상정하도록 해 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경제활성화법 입법에 주력했던 박근혜 대통령. 무엇이 왜 그의 관심사를 바꿔놓은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보석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적어도 3가지 지점에서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해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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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보수 언론도, 보수 시민단체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통일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테러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된 2월 중순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전국을 좀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는 점에서 보수층 결집에는 일단 테러방지법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역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자 김대중 정부가 발의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민간인 사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당시 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꿰뚫어 본 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정당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집단도 법 집행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 단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후에도 유사한 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국정원에게 과도한 수사 권한을 쥐어주는 독소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은 종전 법안들보다 테러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모호해져 악용의 여지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적에 대한 늘상적인 그 감시들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충분하게 생각하기 듭니다. 박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총선 일정 혼선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수 있는 상황. 사실상 선거를 볼모로 잡은 셈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주류 매체들이 선거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 더 가면 저희들 때문에 선거법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연기시키는
주범입니까? 이미 19대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 이미 정통성 논란을 겪었던 박 대통령. 하지만 오히려 테러방지법으로 날개를 단 국정원을 데리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기간에 한 일이 국정원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었고,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권한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또는 비합법적인 영역에서 정말 다각도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가 대통령발 테러방지법 논란으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50조 원 이상 급증했고, 가계부채는 3년 사이 24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820만 명의 67%, 3명 중에 2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비상세타라고. 악화되는 경제지표에 국민들은 울상이지만 정작 국가 비상사태까지 운운해가며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던 주인공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사용자한테 달렸습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정보기관인데, 지금 사용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분입니까? 신뢰를 제1위로 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국민들은 이제 국정원의 사용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지금까지도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았던 국정원이 이제 더 강화된 권한을 누리게 된 상황은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뿐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활동할 여지를 넓혀 놓았다는 결론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는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위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쪽에서는 무슨 경찰의 시위에 대한 질서유지권, 공공에 대한 질서유지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그것이 방치됐을 경우에 그런 교통방해나 또는 공중에 대한 위협이 됐다라고 이렇게 엮어버리면 그렇게 과장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또 테러를 음모하고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념들이 명확하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연 그 테러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또는 이제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회에 나가자라고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예비 업무 선전선동에 해당되거든요.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논란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 기부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지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정보도 받을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하면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한 개를 훔쳐왔는데 그 사람의 온통 예금 통장을 다 뒤져보고 사생활을 다 감시하고 그 사람이 강도로 돌변할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다 하고 한다는 건
과잉 수사겠죠.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 비무장은 저희 아빠를 공격한 경찰 그리고 정부가 테러리스트고 테러 단체가 아닌가.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면 도리어 백남기 씨 같은 경우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에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과 접촉한 국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의 주변인까지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같은 국가의 정보 조직이 갖는 어떤 그 막대한 어떤 그 힘,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칼자루가 누구의 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망나니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구나 테러방지법은 많은 세부 사항을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모두 10차례나 나옵니다. 테러 방지 기능을 하게 될 국무총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조직, 정원 및 운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테러 관계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가집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다. 더 골치 아픈 것들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위임해놓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숨겨놓고 있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사실상 발목이 잡힌 것을 감안하면 테러방지법의 더 큰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도 이 꼼수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권력이나 권한들을 축소, 과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도 사실상 특별법을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시행령이 모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북한 거대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으니 우리는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거쳤습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 3.1 독립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민주화의 실현을 누리면서 옥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석방을 기원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제 유친 체제 이것은 접해야 된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선언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시 유신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검찰은 선언에 참여한 재야 인사들을 국가 변란 세력으로 규정해 구속했습니다. 김대중, 문익환, 한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의경, 한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1심, 2심, 3심에서 우리 다 유죄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1심의 배석 판사가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황무여 전문 판사였겠죠. 우리가 무죄 받았는데 석지하지도 않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겨냥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대
깨어나서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발효되면 시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도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의 위해 행위, 즉 테러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사실상 국민감시법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기관일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정교조 무력화에 나섰던 사실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불법을 감행하는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에 날개까지 달면 어떤 일을 벌일지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이른바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아직도 정교조 등 중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라. 이어 확실한 징계를 위해 국정원 지부장들이 직접 나서라고 주문합니다. 중북 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정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라.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가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원 전 원장의 지시대로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전교조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보수단체가 바로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지난 2008년 전교조 해체를 목표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동안 무려 20여 차례나 전교조와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이 이 단체가 만든 전교조 반대 책자의 인쇄비를 지원해준 정황이 확인됩니다. 2만 부씩 총 8만 부 인쇄는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담당하는 쪽과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포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으로 볼 때 책자의 배포 비용 부담은 힘들지만 인쇄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원세훈 원장의 전교조 척결 지시가 나온 이후로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를 비난하는 책자를 곳곳에 활발하게 배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해줄 수 없으며 국정원이 보수단체 활동비를 지원해준 바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모 대표도 독지가로부터 인쇄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있지만 국정원 직원에게 요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교조 관련 책을 만들 때 우리는 뭐 책을 만들 적에는 그냥 독지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국정원 직원한테 인쇄를 요청했던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런 기억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독지가들이 많으니까 만부도 해주고 2만부도 해주고 누가 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가서 우리가 돈 갖고는 못 오잖아요.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정원 직원이 전교조 반대 카페를 운영한 김모 씨에게 보낸 또 다른 이메일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전교조가 찬성하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반대 시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며 도와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김 대표님과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스티커 붙이기와 1인 시위를 동아 면세점 앞에서 낮 시간대에 하고 월요일 저녁에 대학생 20명 정도 모여
청계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로 얘기했는데요. 스티커 붙이기나 1인 시위는 걱정할 게 없는데 저녁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지 걱정이네요. 김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이 행사는 실제로 한 보수 매체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이 매체 기자에게 참고하라며 문서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보수단체, 보수매체 사이에 일상적인 협조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취재진은 이 매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사무실까지 방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정교조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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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MB정부 때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전교조 무력화 공작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까지 동원을 했고 또 이 정보기관이 소위 수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단체들과 이 음으로 양으로 서로 공조하면서 이런 탄압을 해왔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지 이 민주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이른바 전교조 파괴 공작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은 물론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 또 다른 불법적인 일탈에 대한 강력한 면죄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이름 정옥순. 나는 옥물이 전숙바로 가지다 주자고 옥물이 무길라 갔다 와서 이번 정부들 앞에서 잡혀서 제1분 제국에 천황토에다 몸 바쳐 잘 말뜯으면 우리는 너를 잘 둬둔다. 너 말을 뒷가는 안 뒷가는 죽어도 말을 안 뒷가되니까나 까꾸로 매단 채로 배를 쭉 잡아찢습니다. 나는 이젠 다른 거 바랄 거 없이요. 당신네들이 좀 사력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되지요. 60년. 나 같은 지가 60년 되지요. 60년 동안 그 생각 못했나요? 일생을 망치고 말하지요. 생각해보라요. 나도 놈들 그치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온지 알아요. 국정원은 처음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때부터 정권 안보가 제1의 목표였고 이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일상 업무였습니다. 그 뒤 이름을 바꿔 국정원이 됐지만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의 사례는 그들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에 테러 방지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불법 감시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연기시키는 주범입니까?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 방지법과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신뢰를 제1위로 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권력이나 권한들을 축소, 과장 이렇게 할 수 있다.
비무장은 저희 아빠를 공격한 경찰 그리고 정부가 테러리스트고 테러 단체가 아닌가. 원전 원장의 지시대로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